챕터 6. 석분점토를 사용하여 옷 만들기. 석분점토 활용법. 파팅을 편하게, 자석을 이용하여 탈착하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피규어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석분점토를 이용할 거예요. 석분점토는 물을 묻혀가며 사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라돌 프리미어입니다. 핸들링을 해주고 나서 밀대를 이용하여 납작하게 둘리기. 만두피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목 부분에 옷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크기에 맞게 구멍을 뚫어주고 역시나 크기를 대충 맞춰서 주름을 만들어 줬어요. 피규어의 형태에 어울리게 쪼물딱거리다가 괜찮다 싶으면 물을 묻혀서 표면 정리를 대충 해줬어요. 석분점토는 소조보다는 조각이 더 편하기 때문에 경화 후 수정해줍니다. 그래서 대충 경화부터 시켜줬어요. 경화 후엔 조각과 사포질로 다듬어 줍니다. 경화는 자연경화, 즉 석분점토의 수분이 날아감으로써 경화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조형 재료 중에는 손으로 만졌을 때 가장 안전한 재료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스컬피와는 상반된 재료지만 혼용하여 사용할 때 정말 잘 사용 중인데요. 저는 주로 피규어의 옷이나 머리칼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해요. 무엇보다 스컬피보다 견고하고 조각과 사포질이 훨씬 편한 재료입니다. 총 3단으로 레이스 느낌의 옷을 만들어줄 예정이라 이 짓을 2번 더 해줍니다. 표면 경화부터 시작되므로 물을 묻혀가며 경화를 더디게 만들면서 작업해주면 편해요. 만들어둔 옷 위에 물을 묻히고 붙여줍니다. 석분점토는 물이 스컬피액을 대신하는 거예요. 손이나 헤라와 같은 도구로 모양을 잡아주고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대충 만들지만 조각, 사포질로 디테일을 올려줄 거예요. 탈착이 용이한지 확인해보고 대충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경화 후엔 수정이 필요하니 부족한 부분이나 넘치는 부분에 크게 개의치 않고 전체적인 형태에만 집중해줬어요. 경화 후엔 역시나 조각, 사포질, 피곤하고 지겨워. 석분점토는 이렇게 튼튼해서 얇은 부분을 만들 때나 탈착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치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치마는 2분할을 할 예정이므로 미리 분할할 부분을 정해서 마킹을 해주고 다시 좀 전에 했던 짓을 3번 반복합니다. 분할하려고 만든 마킹선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조각, 사포질 할 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석분점토는 경화 후 스컬피와 이격이 잘 되므로 서로 붙을까봐 크게 신경 쓸 일 없이 바로바로 작업해줍니다. 이렇게 파팅이 필요한 부분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네요. 얇은 옷을 만들 때에는 처음부터 얇게 하지 않고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서 조각과 사포질로 얇게 만드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경화 전엔 은근히 얇은 조형은 어렵거든요. 경화 시에 뒤틀림과 수축이 많은 석분점토는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기도 해서 깔끔한 파팅 라인을 만들기 위해 덧대어주고 수정할 거예요. 반대쪽도 뚝딱 만들어줄 거예요.
경화 후엔 치마 뒤쪽 파팅 부분을 만들기 위해 먼저 랩을 잘라서 연결 부위에 덮어요. 이렇게 하면 같은 석분 점토라도 서로 붙지 않아서 파팅 작업이 용이합니다. 석분 점토는 자연 경화되는 재료라서 완전 경화가 느려요. 그리고 수축 뒤틀림도 많아서 참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경화 후 수축으로 인해 틈새가 많이 벌어졌어요. 다시 랩을 감싸서 이격이 쉽게 되도록 만들어준 후 틈새를 메우고 경화시켜줍니다. 경화 후엔 레이스 느낌이 나도록 막힌 후에 조각과 사포질을 해줬어요. 파팅 부분이 크게 튀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파팅이 깔끔한지 확인해보고 이제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하여 파팅이 편하게 되도록 합니다. 양쪽으로 총 2쌍의 자석을 이용합니다. 전동 조각기로 자석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순접을 이용하여 자석을 고정해줬어요. 반대쪽도 같이 해줍니다. 마주보는 반대쪽 파팅에도 자석이 들어갈 공간을 조각기로 만들어주고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위해 영상처럼 자력을 이용하여 위치를 잡은 후 순접을 이용하여 반대쪽 파팅 부위에 고정시켜줍니다. 참 쉬운데 설명이 어렵네요. 아주 기분 좋게 달라붙네요. 이상 챕터 6 라비킴이었습니다.